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나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고요하고 또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고 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하다.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는 편이고 친구들에게도 평판이 좋다. 하지만 그런 남편이 요즘 내 눈을 잘 보지 않는다. 내 말에 대답은 하지만 진심이 담긴 느낌은 없다. 그의 마음이 멀어진 건 아니겠지만 확실히 멀어지고 있다는 기분은 든다. 우리는 결혼과 동시에 시아버지를 함께 모시기로 했다. 어머님은 내가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고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그리 된 것이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남편과 나 둘만의 시간도 아직 익숙지 않았고 그 속에 한 사람을 더 맞이한다는 건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조용하고 깔끔하고 배려 깊은 분이었다. 나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고 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늘 말없이 치워주시기도 했고 내가 힘들어 보일 땐 차를 조용히 한 잔 내려서 놓아주시곤 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다정함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간지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요즘 야근이 잦다. 출장도 늘어났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말없이 씻고 누워버리기 일쑤였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섭섭함을 느끼면서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었다. 자기 피곤한데 왜 말을 걸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게 됐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아버님과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식탁 앞에 둘이 앉아 가끔 날씨 이야기, 가끔 뉴스 이야기, 그리고 아주 가끔은 내 요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님은 늘 고맙다고 하셨다.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고 어느 날은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더 정성 들여 반찬을 만들었다. 물론 그런 감정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였다고 믿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또 출장 중이었다. 아버님과 나는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려다. 거실 불을 끄지 않고 잠시 앉아 있었다. 오늘은 왜 안 들어가세요? 그냥. 조용해서 좋네. 그 대답이 묘하게 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나는 조용히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다. 아버님은 TV를 켜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불 꺼진 거실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 밤이 이상하게 편했다. 이후로 몇 날 며칠 남편이 집에 없는 날이면 우리는 그렇게 같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커피를 내렸고 어느 날은 그분이 먼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우리 사이의 눈빛은 길어졌고 말은 줄어들었고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편이 출장 중일 때는 하루가 이상하게 길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감정이 예민해지고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소리나 말투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집안일을 했고 어색한 정적 속에서 라디오만 켜놓고 있었다. 아버님,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맙다. 평소처럼 조용한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문득 그와 단둘이 마주 앉는 이 시간이 낯설지 않다는 걸 느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커피잔 2개가 놓이고 우리는 늘 그렇듯 마주 앉았다. 말없이 마시는 커피, 말없이 오가는 시선. 이젠 너무 익숙한 루틴이 되어 있었다. 그날따라 아버님이 나를 좀 더 오래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려다 괜히 시계를 보는 척 눈을 내리깔았다. 따뜻하네, 오늘 커피.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조금 진하게 탔어요. 졸리다고 하셔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내 손도 자연스럽게 내 잔에 닿았다. 그 순간 그의 손등이 내 손끝을 살짝 스쳤다. 손이 닿은 시간은 1초도 안 되었을 거다. 하지만 나는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괜히 웃는 척 잔을 들고 입을 뗐다. 따뜻해서 좋네요. 응. 나도 그래. 그 짧은 대화 끝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그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는 켜지지 않았고 창밖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나는 살짝 고민하다가 컵을 정리하고 그 옆자리에 살짝 거리를 두고 앉았다. 불이 꺼진 거실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는 말없이 테이블에 놓인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고 화면에 잔잔한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천천히 내 쪽으로 소리도 없이 고개를 돌렸다. 너무 조용해서 그렇지 않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말들이 이상하게 오래 머리에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서도 그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은 감정은 이상하게 그 시선을 기다리는 내 자신이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길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늘 그렇듯 조용하고 깔끔하게 식사를 마쳤고 나는 설거지를 했고 그는 식탁을 정리했다. 하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이상하게 나를 의식하는 기류가 느껴졌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연락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그는 거실에 있었고 나는 방 안에서 드라마를 보다 말고 살짝 문을 열었다. 불도 켜지지 않은 거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이유도 없이 잠깐 멈췄다. 지혜야. 그의 목소리가 정말 낮고 조용하게 그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지혜, 내 이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지혜라고 나를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어제는 커피 안 드셨어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가 안 오길래 그냥 잤다. 그 말은 너무 평범했지만 그 속에 뭔가 더 많은 뜻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조금 늦게 거실로 나왔다. 그는 이미 앉아 있었다. 커피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무척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TV는 켜지지 않았고 조명도 희미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고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지혜야, 너 무서워하지는 마. 그 말에 나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생각보다 담담했고 생각보다 깊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무섭진 않아요. 그 말이 허락이 아니길 바랐지만 거절도 아님은 분명했다. 조용한 밤이었다. 우리 사이에 오간 말은 그 2마디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2마디가 그 어떤 대화보다 더 뜨거웠다. 잠자리에 들고서도 나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가 나를 지혜라고 불렀던 밤, 그리고 내가 고개를 숙인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낮, 나는 여느 때처럼 빨래를 널고 청소기를 돌리고 식사 준비를 했다. 아버님은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그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괜히 더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주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반찬은 조금 짜네요. 식사 중 그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웃었다. 그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다. 죄송해요. 국간 안 보다가. 아니야. 이런 맛도 좋네. 그 말투엔 어딘가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드라마를 켰다. 하지만 아무 내용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전 내내 나는 아버님의 지혜야라는 호칭이 계속 맴돌았다. 그 목소리의 톤, 그 눈빛, 그리고 내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던 그 순간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며느리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밤이 되자 남편은 또 연락이 없었다. 오늘도 안 오겠구나.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잠시 후 조용한 복도 너머에서 누군가의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 다음 내 손이 문 손잡이를 향했다. 똑같이 살며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그와 나 서로의 방문 사이에서 마주 섰다. 불도 없고 말도 없고 움직임도 거의 없었다. 그저 눈빛만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그 전날들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다시 문을 닫고 들어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의 여자였고 한 명의 여자로서 그의 눈을 마주한 사람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식사 시간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였지만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하지만 그가 내 앞에 국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예쁘다. 그 말이 너무 짧고 너무 조용해서 잠깐 착각한 줄 알았다. 네. 그는 숟가락을 들며 눈길을 피하지 않고 내 쪽을 바라봤다. 그냥 그렇게 보여서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식탁 위에서 숟가락을 쥔 손이 조금 떨렸다.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때의 표정, 그리고 그 짧은 문장. 나는 그날 밤 일부러 조금 일찍 거실로 나갔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조명을 켜지 않았다. 나도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엔 커피가 없었다. TV도 꺼져 있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먼저 움직였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내 옆으로 걸어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더니 손을 들어 내 귀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내가 숨을 멈추고 있었다는 걸 그 손이 떨어졌을 때에 알았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손을 내린 후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더는 모른 척이 안 돼. 그 말은 오히려 안심처럼 느껴졌다. 내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그가 대신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 밤 우리는 말없이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TV도 커피도 대화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남이 아니라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우리는 예전처럼 어색한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는 먼저 내게 미소를 지었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라는 단어는 우리 사이에서 더 이상 입에 담기지 않았다. 그날 남편은 퇴근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 했다. 나는 무심하게 그래요라고 대답했고 그 대답 속에 담긴 의미를 그는 모를 것이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나는 그와의 밤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의 조명은 오늘도 꺼져 있었고 그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맨발로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내 쪽을 바라보았고 나는 손등을 조심스레 그의 쪽으로 옮겼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먼저 나를 감쌌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의 손을 쥐었다. 두 손이 맞닿은 그 상태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손이 천천히 내 손가락을 감쌌고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의 공기엔 한기가 없었고 머릿속은 무거웠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그의 손이 내 손에서 손목으로 팔꿈치까지 미끄러져 왔을 때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이유도 없었다. 그의 손이 멈췄을 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눈빛은 말보다 솔직했고 그 속엔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고 욕망도 있었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내일 아침엔 그냥 평소처럼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방 안을 천천히 비췄다. 나는 일어나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엔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부엌 쪽에 서 있었고 내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오늘은 날이 맑더라. 그는 그렇게 말하며 평소처럼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식탁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그 밤 이후 처음 마주 앉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똑같이 커피를 마셨고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시간에 자리를 떴다. 식사 준비 중 그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지혜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하길 바란다. 그 말엔 설명도 요구도 감정도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식사 중 남편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갈게. 나는 핸드폰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뒤집어 놓았다. 그 말이 반가웠는지 아니면 무거웠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 함께 밥을 먹었다. 남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고 나는 조용히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가 끝난 뒤 남편은 그날의 보고서를 프린트해야 한다며 방에 들어갔고 나는 설거지를 하던 중 그가 조용히 옆을 지나갔다. 스치듯 내 어깨와 그의 팔이 닿았다. 아무 말도 없었고 그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잊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옆에서 잠이 들었다. 등 뒤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숨소리. 그 안에 나는 가장 낯선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우리는 평소처럼 살고 있지만
서로는 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